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휴가 사용을 권고한 뒤 백신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과 단기 계약직 종사자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경영난과 저출산 때문에 어린이집의 폐원이 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돌봄 공백 이후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김포시가 장기 집화장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인 크린넷을 21일부터 정상 가동합니다. 인천시가 백신을 접종한 운수 종사자들에게 이상 증세와 상관없이 이틀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일상 회복 기대 속에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 불편 느끼는 사람들도 근무를 했죠. 접종을 맞고 난 뒤에 되게 지침도 없고 회사 아예 깜짝 못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휴가제를 적극 권고하고 있지만 막상 근로 현장에서는 회사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부천 지역 근로자와 기업들은 어떨까요?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60대 김모 씨. 3개월마다 단기 계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했지만 파견업체와 조만간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백신 휴가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동료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린 3개월짜리 인생이라고. 회사에서는 모르죠. 신경도 안 쓰니까 아예 뭐 공문도 한 번 내려온 거 없고 접종을 하고 내가 쉬고 싶다면 연차를 내야 돼. 격일 교대 업무를 함께 하고 있는 김 씨의 동료들도 시간을 쪼개 주사를 맞고 곧장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휴게 시간 대신해서 어쩔 수 없죠. 정부는 의료진 소견 없이도 접종 후 최대 이틀까지 유급 휴가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 현재 부천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어느덧 80%에 가까워졌지만 일터에서의 백신 휴가 사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천 지역 곳곳을 돌며 고령층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은 이미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백신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매일 왔으면 또 기다리는 날도 많고 하니까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눈치를 보게 되죠. 또 다른 요양보호사는 접종 후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 참고 견디며 출근했다고 말합니다. 1차 때 너무 고생을 해갖고 2차 때는 나는 연차라도 써서 쉬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를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넘어갔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부천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 회사 사정에 백신 휴가제까지 도입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저희는 백신 휴가를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작아졌잖아요. 특히 이제 부담이 되는데 이게 대놓고 이제 부담스럽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실제 근로 현장에서 휴가 사용은 천차만별인 셈입니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력이 없어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부에서 거의 의무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악한 일자리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백신 휴가제도. 휴식마저도 일자리별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백신 휴가비를 지원하는 개정 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부천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 A씨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18일 부천 오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A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예정된 부천 역곡동 일대 668제곱미터 부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현재 전직 노동부 장관과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B씨 명의의 부지로
A 의원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8년 말부터 올해 12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부천 역곡동 일대는 국토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 된 지역으로 해당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버스 운수 종사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줍니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시내 버스 등 약 5,300명의 버스 운수 종사자가 활동 중인데요. 시민들과 매일 접촉하는 업종인 만큼 백신 접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운수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휴가를 계획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운수 종사자는 이상 증세와 상관없이 이틀간 유급 휴가를 줍니다. 김철수 인천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수 종사자분들이 선제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민간 어린이집이 저출산과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보육 공백이 우려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저출산과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 약 1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는 감소폭이 더 커져 상반기에만 어린이집 120여 곳이 폐원했습니다. 폐원 이유는 워낙 감소로 인한 경영난. 어린이집은 영유아 나이에 따라 교사 1명이 전담할 수 있는 아이 수가 정해져 있고 등원하는 아동 수에 따라 보육료와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0세 영아 기준 어린이집은 아이 1명당 학부모가 내는 보육료 48만 4천 원과 정부의 기관 보육료 52만 8천 원을 받습니다. 반정원인 3명을 채울 경우 약 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4대 보험 등 교사 1명 인건비로 평균 220만 원가량이 빠집니다. 학기 중 일부 아이가 퇴소할 경우 근무하는 교사 수는 그대로인데 반해 들어오는 보육료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0세 영아반의 경우 정원 3명 중 1명만 퇴소하더라도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아 같은 경우 선생님 한 분의 아이들 영아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1명 있거나 2명이 있다 보면 뭐 급여와 퇴직금과 이런 4대 보험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에 원장님 자비를 들여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저출산으로 원화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보육이 늘어난 상황. 이미 반구성과 교사 채용을 끝낸 상황에서 가정 보육 등으로 일부 아이가 퇴소하게 되자 어린이집들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기관 보육료와 별개로 반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역시 올해 1월과 2월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전체 어린이집 1,939곳에 반별 운영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학기 중 아이가 퇴소하더라도 교사 고용과 반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천시에서는 반별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원장님들한테는 위로도 많이 되고 힘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반별 운영비 쪽으로 좀 지원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올해 초 인천시가 어린이집 한 반에 10만 원씩 2차례 지급하는데 들어간 돈은 모두 21억 5,500만 원. 같은 수준으로 1년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약 130억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예산 확보 등 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인천시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타시도에 반에 대한 어린이 그런 보수가 지급이 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더 나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예산 1조 9천억 원을 투입해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반기 동안 새로 생긴 국공립 어린이집은 6곳. 그 사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민간 어린이집 12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인천본부 세관이 해외 고가 시계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외국인 2명과 국내 인수책 1명을 붙잡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명품 시계 83억 점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시계의 시중 가격은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부피가 큰 시계 보관함은 국제 특송 화물을 통해 반입하고 시계 본체와 보증서만 가방 등에 은닉해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11시 9분쯤 부평 종합시장의 한 수산물 판매점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로 80대 남성이 얼굴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GTX D노선 최종 확정 발표가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김포시의회에서 국토부가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배강민 김포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역대급 교통 전쟁을 겪고 있는 김포 시민들의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김포 시민들에게 출퇴근 시간만큼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도 남의 이야기입니다. 285%의 혼잡률,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공간 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A4 용지 반 페이지 크기에 한 명씩 서 있는, 사실 A4 반 페이지는 성인 남자 신발 한 짝과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결국 두 발로 서 있기도 힘든 열차 속으로 매일 몸을 던지고 계신 실정입니다. 이렇게 혼잡률이 높은 교통에 대해서 국토부가 지난 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를 통해서 내놓은 GTX D안이 지역 차별이라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도위에 GTX A, B, C 노선을 그린 후 D 노선을 그리면 어처구니 없는 철도망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히 확인됩니다. 국토부가 계획한 신도시 중에 광역철도망 연결이 전무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타 노선과의 중복을 이야기하는데요. GTX 노선 중 중복되지 않는 노선은 없습니다. 아니, 수도권 지역에 중복되지 않는 철도 노선을 긋는다면 그야말로 사업성이 없는 노선일 것입니다. 매일 지옥철을 타라고 강요해놓고 이제 와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 부동산 올리기 위한 떼쓰기다. 시민들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명백한 지역적인 차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주셨어요. 또 배 의원께서는 국토부가 김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는 25만 이상의 시민이 서명한 서명지와 함께 GTX-D 원안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일명 김포 한강선 반영에 당위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시민들은 문화재와 단식, 기관 건의 방문은 물론 청와대 앞 삭발을 통해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과연 시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떼쓰기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정말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기대하며 가장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인지 국토부는 조금 더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 삶 속에서 정책과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토부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강민 김포시 의원이었습니다. 김포 장기 집화장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인 크린넷도 21일부터 정상 가동됩니다. 김포시는 장기 집화장 악취를 줄이기 위해 탈취 설비를 개선하고 집화장과 크린넷 사이 이송 관로도 교체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당초 25일까지 예정돼 있었는데요. 김포시는 공사 일정을 당겨 크린넷 시설을 예정보다 빠른 21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